자, 오라클 연산자 중에서 이제 문자열을 이어붙이는 연산자, 이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번호하고, 예를 들어서 번호하고, 게시판인데 번호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제목이랑 이어붙여서 사용하고 싶어요. 번호 뒤에 점을 붙이고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자바에서 셀렉트에서 번호하고 넘버하고 타이틀을 불러와라, 이렇게 불러오신 다음에 타이틀 프롬 보드에서부터 불러와서 처리를 합시다.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바에서 연결하면 되거든요. 자바에서 문자를 연결해서 플러스 연결해서 쓰면 되겠죠. 오더 바이 넘버 디센드로 하겠습니다. DSG 해서 사용하시면 21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되시겠죠? 나오게 되시는데, 저희가 얘를 가지고 이제 그 이어붙이기를 이용해서 데이터 한 개로 꺼내갈 수 있어요. 그냥 바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거를 좀 처리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셀렉트 사용하시고요. 그 이어붙이기 넘버 발을 오화 연산자에 해당되는 자바의 오화 연산자인데 발을 두 개를 붙여요. 두 개 쓰시고 바로 연상해서 그 다음에 인용버 쓰시고 이제 번호 뒤에 점 쓰겠습니다. 또 이어붙이기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이렇게 붙이시고 그 알리어스 지금 이제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입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져오는 데이터예요. 출력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프롬 그 다음에 보드에서부터 꺼내가지고 가져와서 쓰자. 오더 바이 넘버 디센딩으로 DESC 붙여서 가져오자. 실행하시면 이렇게 이제 얘가 데이터인데 번호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번호점 해가지고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뒤에다가 이제 저희가 뒤에다가 그 지금 요거 가로를 갖고 쓴 거는 안 써도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안 쓰면 연산한 처리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요게 한 개고 그 뒤에 알리어스 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보기 불편하게 할까봐 가로 열고 갖고 써드렸어요. 아시겠죠? 근데 굳이 안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으시고 앞에 있는 연산자가 먼저 처리가 되고 뒤에 알리어스가 나중에 붙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전혀 문제 없이 동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가로 열고 갖고 써주시면 이제 보기가 좀 편하죠. 개발자들이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붙였어요. 이렇게 하나 데이터를 하나 둘 세 개를 붙여서 그때마다 그 문자열 이어붙이는 이제 이렇게 오하다 발을 두 개 썼는데 문자열 연결하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오라클에서는 문자열 연결하는 함수를 제공을 해요. 함수. 저랑 똑같이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자 하시면 이제 그 저희가 이렇게 썼던 것을 이용해서 그 넘버하고 점을 붙여보자. 그러면 이제 concate이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concat 이라는 함수가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그 넘버고요. 앞에는 넘버고 뒤에는 점이에요. 점. 이렇게 점 붙여서 사용하자. 가로 닫고 얘를 데이터로 뿌려보자. 실행하시면 이렇게 점 붙게 되거든요. 붙었어요. 아시겠죠? 근데 또 한 개 뒤에 타이틀 더 붙여야 돼요. 이러면 이제 조금 어떻게 하지? 이런 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생각해 되세요? 그러면은 안에다가 요 점이라고 써는 한 개 안에다가 컨캣을 더 써요. 더 써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니면은 얘를 앞에다가 쓰고 컨캣을 더 붙여서 안에다가 얘를 안쪽에 안에다가 쓰시든지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써가지고 쓰시면 컨캣을 여기다 또 붙여요. 컨캣 가로 열고 그리고 이제 점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콤마 사용하시고 타이틀 붙여라. 가로 닫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해보시면 이제 이런 게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가로 갈 거를 우선하게 된다. 컨캣에서 데이터를 여기서 요거 데이터는 그냥 가지고 꺼내오면 되죠. 요게 우선적으로 연산이 된다는 거죠. 넘버 꺼내오고 그 다음에 잠깐 기다려봐. 연산 또 해야 돼.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요걸 연산을 해서 문자열을 만드는 거죠. 점 요게 하나 문자열인 점 타이틀에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다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되시겠죠? 요게 문자열 한 개로 만들어지고 문자열 한 개 해가지고 연결해서 계속 하시면 이게 이제 그 세 개의 문자열을 이렇게 붙여 사용하게 됩니다.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결과가 동일하죠? 여기 위에서 만든 거
똑같으신데 요렇게 쓰실래요? 요렇게 쓰실래요? 예, 위에 게 훨씬 낫죠, 그죠? 보기도 편하고 작성하기도 편하고 되시겠죠? 그래서 위에 거를 보통 많이들 선호하게 됩니다. 위에 거를 써가지고 문자를 이어붙이기를 이용하시게 되고요. 요 뒤에 있는 건 알리어스. 에즈를 쓰셔도 되고, 에즈를 안 쓰셔도 되고, 블랭크 띄워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 자, 이제 그 조건을 하는 연산자 중에서 요거는 이제 수식에 관련된 뭐 조작하고 하는 연산이 되는데, 외화 문장하는 조건에 대한 연산 중에서요. 셀렉트 사용하시고, 그 별표 쓰겠습니다. 별표. 프롬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보드에서부터, 그 다음에 웨어 문장을 주시는 거죠. 웨어 연산 중에서 보통에는 이꼴 연산을 보통 많이 쓰잖아요. 똑같은. 그러니까 저희가 뭐 타이틀이 자바하고 동일한. 그래서 이렇게 자바 사용해서 이제 쓰시면 똑같다.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자바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타이틀. 근데 여기 타이틀이 이렇게 짧을까요? 보통 짧지 않고 길죠. 길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자바라고 풀로 쓰시면 잘 맞는데, 얘 잘 가져오시는데, 얘가 자바를 JA까지만 쓰시면 안 가져오는 거죠. JA. 쓰시면 데이터가 사라지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걸 이꼴 연산자. 똑같아야 된다. 반드시 똑같아야 그 풀로 되어 있는 요 타이틀을 전체를 가져왔을 때 얘하고 같아야 한다. 근데 얘가 자바하고 JA는 같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 같지 않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자바 뒤에 자바 프로그래밍 뭐 자바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 거는 자바라고 보지 않고 이제 이꼴 비교하시면 못 가져오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제목에 해당되는 게 자바가 포함이 되어 있냐라고 이제 쓰시게 되는데 셀렉트 별표 프롬 보드 웨어 쓰시고요. 웨어 그 타이틀 그 다음에 라이크라고 쓰는 거예요. 라이크 연산자입니다. 이꼴 대신에 라이크라고 쓰시고 인용방에 찍으세요. 그 다음에 JA 쓰시고 인용부 찍고 세미콜론 얘 쓰시고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JA 타이틀 안 나와요. 자바가 있나? JA 예 자바는 있어요. 타이틀 이렇게 쓰시면 이꼴이랑 똑같이 찍고요. 여기다 앞뒤로 퍼센테이지를 붙여요. 앞뒤로 앞에 퍼센테이지 뒤에 퍼센테이지 그 퍼센테이지를 붙이시면 이렇게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퍼센테이지를 붙이시면 요 앞에나 뒤에 어떤 데이터든지 다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JA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렇게 말하는 거와 동일하다. 라이크 연산자를 쓸 때는 퍼센테이지와 같이 쓰시고요. JA로 시작하는 그러면 앞에 있는 걸 지워요. 지우면 앞에는 JA가 나와야 되고요. 뒤에는 어떤 데이터가 나오든지 상관없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근데 전화번호 뒷번호를 가지고 이제 회원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전화번호 뒷번호인 경우에는 앞에 퍼센테이지를 붙여주고 뒤에다가는 퍼센테이지를 안 붙여요. 그러면 뒷번호가 되는 거죠. 뒷번호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지게 됩니다. 라이크 연산자를 보통 많이 쓰시게 되는데 이런 게시판 관련된 것들은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쓰시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제목뿐만 아니라 제목 내용 작성자 중에서 이렇게 연산이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요거는 이제 그 제목에서만 검색을 한 거죠. 근데 저희가 검색할 때 제목 내용 작성자 연산처보다 검색을 하고 싶다. 그 제목 내용 작성자를 쓰실 때는 보통의 경우는 제목에도 있고 또는 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와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한서자를 이용해서 이제 그 오와 사용하시고 제목 내용이니까 타이틀 두 번째는 타이틀 대신에 컨텐트 내용 컨텐트 사용하시고 세 번째는 라이터 작성자에서 찾아보자 라이터 오한서자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때 데이터는 똑같아요. 사용자가 데이터를 한 개를 받았어요. 한 개를 내가 검색하려는 데이터를 한 개 받아요. 한 개를 받아가지고 JA로 전부 다 똑같죠? 한 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제목, 내용, 작성자 중에서 있으면 꺼내오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제가 이제 그 LE라고 여기 작성자가 LE입니다. LE. 그러니까 여기다가 LE라고 쓰시면 퍼센테이지 뒤에 LE 이렇게 사용해서 LE를 포함하고 있는 그럼 뒤에도 LE 그 다음 맨 끝에도 LE 그 뒤에도 LE 예, 맨 끝에도 LE 이렇게 써가지고
실행하시면 이제 LE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타이틀하고 컨텐트에는 LE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 여기 라이터가 맞으니까 LE가 맞으니까 꺼내오는 거죠. 아시겠죠? 이때 이제 오화 연산자를 이용해서 처리가 된다. 되셨나요? 그 뒤에부터 나오는 문장들은 그 실습은 데이터가 좀 많아야 이제 실습하기가 좀 편하세요. 그래서 데이터 늘리는 방법, 데이터를 늘리는 쿼리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건 페이지 처리를 만드시거나 이럴 때도 데이터가 많이 필요해서요. 저희가 insert into 쓰시고요. 그 보드, 예. 이렇게 써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이제 보드에 해당되는 거 전부 다 하시긴 하는데, 가로 열고, 그 넘버 집어넣어야 되고, 타이틀 집어넣어야 되고, 컨텐트 집어넣어야 되고, 라이터 집어넣고, 그 다음 패스워드 집어넣어야 되죠. 패스워드 집어넣으셔야 되고, 예, 사용하시고요. 자, 쓰셨으면 여기다 가로 열고 성게 써주세요. 셀렉트 한 개 써주세요. 셀렉트. 써주시고, 넘버는 이제 보드 언더바 시퀀스에서부터 seq.next value, 콤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타이틀, 컨텐트는 컨텐트, 그 다음에 라이터는 라이터,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패스워드. 이렇게 써주세요. 맨 뒤에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자, 지금 저는 데이터가 몇 개 있냐면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고요. 그 한 개라도 상관없고 데이터가 있기만 하시면 돼요. 아시죠? 데이터가 없으면 늘어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한 개라도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인서트 하시는데 얘를 먼저 처리해서 가져와요. 얘를 먼저 처리해서 가져오시는데, 그 보드 넥스트 밸류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 얘는 이제 이 넘버에 대해서 넘버를 집어넣기 위해서 넥스트 밸류 하시면 셀렉트에서 가져오면은 이제 데이터가 저 2개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2개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오면서 얘는 이제 그 보드랑 상관없이 프롬 보드라고 써야 되는데 프롬 보드 안 썼네요. 프롬 보드라고 써주세요. 프롬 보드 써주시고요. 그 얘는 이제 그 시퀀서는 보드하고 서로 연결돼 있다. 연결이 안 돼 있다. 연결이 안 돼 있다. 그냥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불러와서 이 포드에서 불러올 때, 한 번 불러올 때 이게 한 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21번이 최고인데 요거 22번이 됩니다. 한번 인서트 할 때. 그 셀렉트 데이터는 요 타이틀을 가져오고 컨텐트는 요 보드에서부터 가져오는 거죠. 보드에 있는 타이틀, 근데 보드에 있는 컨텐트, 보드에 있는 라이터, 보드에 있는 패스워드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는데 여기 시퀀서만 보드랑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보드랑 상관없이 얘가 그 다음부터 계속 부여해줘요. 그래서 21번, 22번, 23번 이렇게 꺼낼 거고요. 제 거 기준에서 그 다음에 또 실행하면 24번, 25번 이렇게 꺼내오는 거죠. 더 실행하면 25번, 그 다음에 25번에서 여기 2개를 꺼내와서 원래 2개에다가 2개 더해서 4개가 되는 거죠. 4개. 데이터가 되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4개니까 4개를 셀렉트 해보니까 24, 25, 그 다음에 26, 27. 이렇게 4개를 셀렉트 해서 27. 4개를 셀렉트 해서 원래 거에다가 플러스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8개가 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곱하기 2식 데이터가 계속 늘어요. 되셨나요? 계속 늘게 돼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그럼 이제 이렇게 쓰시고, 마지막에 커밋 한 개 쳐주시고요. 커밋. 마지막에 커밋 해야 되는데,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그 위에 있는 거 이제 데이터 늘리는 것부터. 컨트롤 엔터 누르면 2개인 삽입됐습니다. 또 컨트롤 엔터 하면 4개. 또 하면은 8개. 또 하면은 16개. 또 하면 32개. 데이터 늘리는데 되게 편하네. 그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막 누르면 이제 얘가 데이터가 기업수로 계속 늘어나요. 그 다음에 64, 그 다음에는 128. 아시겠죠? 그래서 곱하기 20 계속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커밋을 시키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다 늘어난 상태고, 되시겠죠? 다 해당된 상태인데, 전체 데이터의 개수, 전체
전체 데이터의 개수를 가져오는 쿼리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하시는 거는 count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count 함수를 써가지고 사용하게 되시고요. count. 되시겠죠? 그래서 select 가져오자니까 select입니다. 이때 count 사용하시고요. 그 가로 열고 쓰시고 프라이머리 키인 넘버를 가져오면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넘버. 별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별표를 사용하셔서 전체 데이터의 개수를 내가 한번 세겠다. 뭐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요. 그 넘버가 프라이머리 키니까 얘가 낱널이죠. 그 넘버의 개수니까 데이터의 개수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별표 쓴 거와 프라이머리 키 쓴 거는 동일하다. from 쓰시고요. from 보드 예에서부터 넘버의 개수를 세서 가져오자.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컨트롤 엔터 눌러보시면 여기에 이제 64인데 64개가 됐습니다. 카운트 넘버에 해당되는 그 함수 항목 이름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죠. 알려서 써가지고 count cnt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이게 이름이 cnt가 되는 거죠. count로 쓰거나 지금 cent로 쓰거나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됩니다. 전체 데이터가 많이 늘어났네요. 커밋까지 완료가 했고요. 커밋까지 완료가 돼야 돼요. 자, 이때 맨 위에 셀렉터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 가져오는 걸 이렇게 써보시면 데이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많이 생겨서 이제 번호가 그 31번, 31번 돼 있는데 지금 이때 얘가 가져온 데이터는 인출해서 가져온 데이터의 개수는 64개네요. 64개 다 가져왔어요. 1번하고 1번 어디 갔어 얘? 그 1번 여기 64개고 지금 카운트는 카운트 몇이었지? 카운트 다시 봐야 되겠다. 카운트 64개. 카운트 64개네요. 오토바이 넘버 디센드로 1번하고 얘 어디 갔어? 11번 나오고 왜 1번 안 나와? 1번 지웠나? 설마. 예. 여기 플러스 1을 하자. 플러스 10 하자. 이거 플러스 10 하니까 어디 이상하게 1번이 없었더라. 플러스 10 해가지고 예, 원래 넘버를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하고 21번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수식을 아까 실습하느라고 해본 거고. 되시겠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있고 21번부터는 계속 이제 연속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번부터 돼 있는 것을 저는 쓸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데이터가 있는 걸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몇 개를 선택을 해요. 여기 43번, 그 다음에 40번, 편하게 40번, 35번, 30번. 이 데이터 하는 게 5씩 증가되는 30, 35, 40. 이 데이터를 가져오자. 아시겠죠? 가져오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5화 연산자 쓰면 되는구나. 5화 연산자 써가지고 전부 다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면 되겠구나. 아시겠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별표 쓸게요. 별표 셀렉트 사용하시고 별표 그 다음 from 사용하시고요. from 그 다음 보드 그 다음에 where 써가지고 여기다가 뒤에다가 5화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그 데이터를 늘릴 때는 이렇게 이제 서브 쿼리라는 걸 이용하시는데 서브 쿼리 데이터를 여러 개를 가져와서 입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이제 인서트 하는 거죠. 등록시킨다. 이게 이제 다르고요. 이때 이제 values를 쓸 때는 데이터 값이 여러 개. 근데 얘는 데이터 값이 여러 개 아니라 데이터 자체가 여러 개죠. 데이터 값이 여러 개가 있는 데이터 자체가 여러 개예요. values를 사용하지 않아요. 를 사용하지 않는다. 요게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셀렉트 문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꺼내면서 다시 집어넣죠. 그러니까 셀렉트 문장을 이용해서 셀렉트 문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꺼내와서 다시 집어넣는 거죠. 다시 넣는다. 그거 넣으면서 처리를 곱하기 2씩 증가하게 되고요. 곱하기 2.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곱하기 2, 저희가 곱하기 x 곱하기 2씩 증가. 기하급수로 계속 2, 4, 8, 16, 32, 64 계속 이렇게 늘은 거죠. 데이터가 한 개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곱하기 2니까 데이터가 0인데 곱하기 2 계속 해봐야 0, 0, 0,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한 개라도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증가가 돼서 데이터가 한 개라도 있어야 한다. 한 개라도 있어야 한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1인데 곱하기 2 하면 2가 되고 2, 4, 8, 1, 2, 4, 8, 16, 32, 64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늘릴 때 사용하게 되고요. 이게 셀렉트가 안쪽에 있잖아요. 셀렉트가 안쪽에 가로 열고 갖고서 구성으로 되어져 있어요. 원래 보드 뭐 이렇게 썼던 거 구성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셀렉트가 안쪽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셀렉트가 쿼리 안에 이제 새로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셀렉트 쿼리가 한 개 더 있는 거죠. 쿼리가 존재한다. 이런 거를 이제 서브 쿼리라고 이해합니다. 안에 들어가 있다. 서브 쿼리. 이때는 서브 쿼리라고 한다. 그 쿼리 안에 또 쿼리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from 뒤에도 데이터를 꺼내오는 셀렉트가 포함될 수 있어요. 가로 갖고서에다 셀렉트를 쓸 수 있고요. 됐죠? 조건문에도 저희가 이제 셀렉트를 이용할 수 있어요. 셀렉트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 한 개만 꺼내오는 이런 셀렉트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쿼리 안에 쿼리가 존재한다. 이거를 이제 서브 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서브 쿼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늘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늘려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지금 데이터 개수를 가져오는 카운트 이거 한번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보드 다음에 지금 하려는 것은 이제 웨어 문장을 써서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하시는데 이게 한 번 더 실행해가지고 데이터가 엄청 많이 늘어났네요. 실행해서 뭐 40, 45, 50 데이터를 가져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져오려는데 저희가 글 번호입니다. 번호가 지금 현재 40 데이터 가져오려는데 40, 45, 그 다음에 50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그래요. 물론 있어야 하고요. 아시겠죠? 존재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넘버가 이제 40이다. 이렇게 쓰시고요. 그 오화 연산자를 써가지고 오화 연산자를 써서 넘버가 45다. 45 이렇게 쓰시면 되죠. 넘버가 그 다음에 오화 연산자를 계속 붙여서 오화 45 오화 그 다음에 넘버가 이꼬로 50이다. 쓰신 다음에 세미콜론 찍고 컨트롤 엔터 누르면 이렇게 나오시고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우선, 그 다음에 정렬을 해봅시다. 이제 디센딩으로 정렬해 봅시다. 그러면 오더 바이 넘버 디센딩 DESC 이렇게 가져오시면 이제 디센딩에 대해서 가져가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화 연산자, 우리가 오화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꼴 연산자와 오화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쓰다 보면 데이터가 더 많아지면 이제 불편해져요. 계속 오화 연산자를 쓰게 좀 그래서 여기다가 in이라는 키워드를 쓰는 거예요. 웨어 문장 뒤에 여기 써서 이렇게 붙이는 것 대신에 i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시고요. in. 그 다음에 데이터는 한 개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게 in 쓸 때는 그 여러 개를 한꺼번에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그 40, 여기다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40, 그 다음에 45, 50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엔터 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40, 45, 50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시고, 그래서 오화 연산자를 이렇게 길게 쓰시는 것보다 보통 이렇게 in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오화 연산자 쓴 거와 in 키워드를 쓴 거는 동일하다. 아시겠죠? 데이터만 이꼴 연산이 되고 이때 사용할 때 우리가 이제 이꼴 검색에서 우리가 오화 연산자를 쓰게 되는 조건에서 그 오화 연산자를 이용하여 한 개의 항목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 검색을 할 때 저희가 오화 연산자를 쓰게 됩니다. 오화 연산자를 사용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변수 이름이 계속 나와야 되니까, 오하단 변수 있고로 계속 나와야 되니까, 이게 생략할 수 없어요. 이렇게 오화 연산을 쓸 때는, 입구 연산을 쓰면서.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길어져요. 길어져서, 오화 연산자 대신에 뭘 사용할 수 있냐면, in이라는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이라는 연산자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변수 이름이 한 개만 나오게 되는 거죠. in 연산자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산자를 대신 사용 가능. 할 수 있다. 이해되시겠죠? 위에 거하고 위에 실행한 거와 밑에 실행한 거는 똑같이 나온다. 결과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될 수 있어요. 이 데이터 수집할 때 이걸 셀렉트 문장에 의해서 넘버 항목을 수집할 수 있어요. 서브 쿼리를 이용해서 수집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어 문장이니까 셀렉트 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 할 때도 쓰고 딜리트 할 때도 써요. 딜리트.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거를 삭제할 때도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다. 아시겠죠?